분도 계시고 성대분도 계시고 송도에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송도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공부가 있었어요. 상품도 하고 제품 등록도 하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제품이라든지 현상물 강의를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되면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2월 달에도 스케줄이 곧 잡혀 있고 오늘은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할 건데 2019년이 새로 시작됐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보니까 카톡에 황금돼지가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황금돼지라고 하는데 황금돼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황금돼지 먹지 못하는데 올해 이제 가장 큰 이슈를 보니까 최저 시급 8,350원 좋으신가요? 8,350원 받을 때만 좋아요. 받을 때만. 그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도 했고 또 자영업도 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또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냥 급여 수입을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요.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급여 체계에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오너의 입장에서 보는 지금 8,350원이라고 하면 이게 표현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죠. 40시간 8,350원 그러면 한 주에 한 30만 원 정도, 한 주에 30만 원. 근데 거기에다가 주휴수당이라는 게 붙어요. 5일이라면 6일째는 공짜. 그렇죠. 그러면 이제 40만 원 정도가 생겨요. 한 주에 40만 원 정도가 생긴다. 그러면 한 달이면 미니멈으로 계산해도 200이 넘어간다. 생활 질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럼 이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이 있건 두 명이건 상관이 없어요. 주휴수당을 안 주면 지금 법제화돼 있거든요. 기존에도 법으로 되어 있었지만 요번 해부터는 이게 이제 형사건이에요. 안 주면 형사건, 이건이야. 바로 3년 이하시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8,350원 곱하기 주휴수당까지 이제 더해지면 나가는 돈이 실제로는 10,000원대예요. 예, 1만 원대. 거기에다가 사대보험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회식 10%.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미니멈 13,000원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시간당.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벌어질 일들이 뭐가 있냐면 흑자 폐업이라는 게 벌어져요. 제가 어제도 작은아버지랑 잠깐 통화를 했거든요. 문제 심각한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다 줄이겠대요. 다 외도 다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30명 가까이 있어요. 제가 관리하던 그 장애인들 직원을 포함해서. 근데 장애인들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죠. 직업에서의 약자인 분들이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재작년에 6,000원대 있을 때는요. 그나마 좀 할 수 있었어.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8,000원대가 바뀌면서 당장 그분들부터 다 잘리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문제가 그 사회적인 약자, 그 직업에서 갖고 있는 약자들만 자리가 없어질 것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흑자 폐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버리죠.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면은 일자리로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존의 의진이라고 표현하는 그냥 대충 나와서 대충 일해도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튕기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튕기고 살 수가 없어요. 사업자가 튕겨요. 사업자가 너 별거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왜 13,000원을 줘야 돼? 그리고 이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취업을 한다는 게 민턱이 높아지죠.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 고학력자들, 이제 스펙이 좋은 사람들 기존의 급여 체계에서 나는 15,000원 받았거든? 나 더 오를까? 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잖아요. 경쟁자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저 고스펙이 있는 사람들도요 낮출 수밖에 없어요. 너 15,000원 받았다며 나 상관없어. 난 13,000원 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버려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수만은 없죠. 근데 기존에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음식점을 하거나 해보면 그 심각성을 몰라요. 퇴직금에 대한 개념도 안 잡혀 있고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도 안 잡혀 있어요. 그게 형사건이라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자동차 오일을 갈았거든요. 오일을 갈러 가면서 이제 3년 되니까 3년 반 됐구나. 그러니까 라이트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가는 길에 오일도 같이 갈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운전을 많이 해요. 어저께가 한 400km 정도 움직였어요. 천안에서 우리 시골 동네거든요. 30km, 20몇 km 갔다가 다시 제천을 갔다가 제천이요. 얼마 안 멀어요. 100 몇 킬로예요? 100 몇십 킬로 갔다가 천안으로 왔다가 다시 왔다 갔다 또 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450km 움직인 거더라고요. 하루 동안만. 그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 사고도 많이 보고 퍼진 차도 많이 봐요. 퍼진 차들의 종류가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경적 미리 안 해서 미루는 거죠. 계속 미루고 또 하나는 이제 드물지만 기름을 안 넣는 거죠. 제가 습관적으로 뭘 하냐면요. 주의를 하면 눌러요. 밑으로 눌러요. 영어로 딱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제천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거 계속 키로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570km. 한 50km밖에 안 가겠네? 제 차가 그 정도 가거든요. 막 채우면. 50km, 70km 남았으니까 가다가 넣으면 되지. 고속도로를 가는데 화물차가 있더라고요. 그 휴게소 들어간 입구에 지나갔어요. 에이, 저 화물차를 살기 끼부려. 지나갔어요. 다음에 오창으로 갔어요. 오창 휴게소로. LPG예요. LPG. 와, 깝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남은 거리수는 한 30km가 남았는데 내 목적지까지. 그리고 거기에 축중 요소가 있는데 이미 불통 20km였어요.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지방도에서 넣었거든요. 알고 있는 저도 미리미리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미리미리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건강도 그렇고 치아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잇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잇몸 치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미리미리 스케일링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잇몸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미리미리 준비되는 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닥쳐가지고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가 닥쳐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분들한테 비즈니스를 얘기하거나 제품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 공기 좋아요. 괜찮아요. 어제 아침에 저희 집에 시골집의 온도가 영하 12도밖에 안 났어요. 괜찮아요. 그때 추울 때는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공기의 흐름을 보면 아주 추울 때는 시베리아에서 공기가 내려왔다가 그게 추위가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람이 점점 서쪽에서 불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는 바람이 들어오죠. 점점 탁해져요. 그랬다가 밑에서 올라와요. 그럼 조금씩 맑아졌다가 시베리아에서 딱 들어오면은요 깨끗해. 추울 때는 깨끗해요. 그랬다가 다시 추워지고 다시 더러워지고 이러거든요. 지금 깨끗한 시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호흡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홈테크에서 공기청정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건강의 4가지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유전적으로 이 내 건강을 케어하는 그 지장을 처리하는 게 있어요. 가족력이라든가 유전적으로 사람이 생긴 거는 이게 어떻게 못해요. 사람이 생긴 걸 못하는 것처럼 내 몸도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많이 먹고 계셨어요. 우리 작은아버지도 많이 먹고 계셨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절벽이에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 절벽이고요. 제 아들도 절벽이에요. 뒷머리가. 그래서 디컴프레스거든요. 이런 것도 유전이겠죠. 그것처럼 유전적인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 이 환경은 지금 많이 변했죠. 예전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참 많아요.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먹거리죠. GMO가 섞여 있다거나 가공되어 있다거나. 제가 건강 강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유 얘기거든요. 우유는 절대로 천연식품이 아니에요. 가공유예요. 완벽한 발암물질이에요. 제가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먹을 게 못 돼요. 물론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밤에 출출 나가면 다 고깃집이잖아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건강이 틀어졌을 때 우리가 쉽게 찾는 게 의료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그거예요. 뭐가 아플 때 뭐 먹어야 돼요? 뭐 이런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 뭐가 아프면 뭐 해야 돼요? 답이 나오니까 그것만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령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면은 증상을 얘기를 하죠. 병원에 가서 그래요. 코가 막히고요.
머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받는다고요. 근데 증상보다는 사실은 그 원인이 먼저 케어가 돼야 돼요. 물론 뼈가 부러졌다. 병원에 가야죠. 찢었으면 가서 이렇게 꺼내야죠. 그걸 내가 집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료 체계를 몸에 받긴 받아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내 몸을 회복시키는 건 누가 회복시키죠? 나예요, 나. 내가 회복시켜야 되고요. 또 생활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 가령 너무 급하게 밥 먹는 습관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분은 100% 변비가 와요. 왜냐하면 위가 처지거든. 내가 밥 먹을 때 국물을 말아 먹어. 100% 변비가 와요. 위가 처지거든. 소화도 안 돼요. 근데 당장은 되게 편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행동들 때문에 자꾸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거를 잡아줘야 되고, 또 내가 습관적으로 잘 안 먹는 식품들 그리고 잘 먹는 식품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걸 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을 투자해서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내 습관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그 돈이 내가 투자한 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1만 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투자한 돈이 10만 원일 때 그 투자한 돈이 15만 원, 20만 원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습관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그 습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을 무엇을 먹냐가 건강에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해요. 그리고 물처럼 먹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인지 차크하고 먹는 거. 차죠, 차. 커피, 차. 그리고 주스. 물 아니에요. 특히 이제 커피, 차에서 넘어가서 주스로 가면은요. 물론 커피도 탄수화물 덩어리죠. 주스는요. 탄수화물 플러스 액상과당액 플러스 이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최악이 있죠. 모르는 거.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산성식품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처럼.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칼슘을 싹싹 빼가요. 미네랄 싹싹 빼가거든요. 그런데 액상과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무설탕으로 들어가 있는 그 주스들은요. 완벽한 탄수식품에다가 단일 물질이에요. 독한 물질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영양소가 혼자 일하는 게 없거든요. 내 몸에서 영양소를 다 빼가게 돼 있어요. 산성물질이나 칼슘을 빼가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딴 거 다 빼가버려요. 그 주스를 먹는 애들이 그렇게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안 좋은 게 또 있죠. 그러니까 150m 천안반수라고 해가지고 막 그거 하나로 키스트를 쳤죠. 카스가 150m 천안. 원래 그렇게 파요. 시골에서도 관동에서 뽑으면요 여기다 뽑아요. 그거 계속 먹으면 통풍 오는 거 아세요? 비타민 B 때문에? 비타민 B 많이 먹고 잘못 먹으면 통풍이 와요. 근데 비타민 B뿐이 아니라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많이 먹으면 통풍이 와요. 많이 먹으면. 근데 그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는 거죠. 알코올 계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통풍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뼈에서 칼슘을 쪽쪽 빼요. 바로 쪽 빼요. 그러면 그 뺀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냥 알코올만 먹으면 상관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주 안 먹고 알코올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알코올하고 같이 먹는 게 있죠. 다른 안주들. 알코올은 최우선으로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몸에 쏙 들어가서 해독을 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대사를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다음에 먹는 안주들은요, 그 빈자리에 가서 그냥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항사테러니온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공기오염 문제가 옛날에는 없었냐?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여름 그 봄철만 되면 그 샤워기 코레키 오르는 거 그러니까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마스크만 써도 해결됐어요. 눈 좀 닦으면 됐지 뭐 이러면 해결됐다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요. 내가 호흡을 계속 하는데 하루에 7,200리터 아니죠. 훨씬 많아요. 10,000리터가 넘어가는 호흡량을 갖고 있는 이 호흡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요. 계속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안에도 산소가 있어요. 공기라는 거는요.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질소라든가 다른 여러 물질들과 함께 있어요. 질소가 70% 넘어가잖아. 산소가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공기 안에 산소 이외에 다른 오염원들이 좀 밀도가 높다 라고 되면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호흡도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호흡이 힘들어지면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환풍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아실 거예요. 여러 명 있는 곳에서 밀폐되어 있으면 졸려요.
불리는 게 뭐냐면 산소량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산소를 호흡해서 뱉어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 양이 높아지니까 먹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그런 중독으로 많이들 예전에 가셨죠. 요번에도 사고 있었고. 그게 공기 중에 산소 양이 부족해져서 그래요. 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요즘에 춥죠. 그리고 집안이 워낙 밀폐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외부를 통해서 우리 다 보잖아요. 위험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외출 금지 막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새카맣게 막 뜬다고. 그러면 환기를 하도 불안하다고. 근데 공기오염 때문에 저체중아의 출산 위험이 발생을 한대요. 공기오염하고 왜 체중하고 관련이 있냐고. 그러면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내가 살이 빠지나? 좋겠죠. 공기 안 좋은 데 다니고 살 빠지면.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신 공기는요 순식간에 태아한테까지 가요. 태아는 첫 번째 형성되는 기관이 청각기관이에요. 청각기관하고 심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형성되는 게 폐하고 장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계속 태아 탯줄로 들어가요. 내가 엄마가 호흡한 걸로 엄마가 먹은 걸 그 탯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호흡해서 태아한테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아한테 갔는데 산소가 부족해 이상한 게 들어가. 그러면 산소가 뇌에 가가지고 기억력을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 분열을 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도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저체중아, 미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가령 미수가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죠. 인큐베이터 사고 많이 나는 거 아세요? 인큐베이터 사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실명이에요. 눈도 형성이 안 돼서 나와요, 애들이. 근데 그 상태에서 산소에 노출되면서 실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활성산소에 노출되고 막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애가 만약에 엄마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지 않아서 환경이 나빠서 막 새집중 이런 데 많아서 낳더니 6개월 만에 나와. 낳더니 8개월 만에 나와. 그러면은 들어가는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쥐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운이 좋아서 실명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폐나 장이 부족하면 크는 내내 고생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렇진 않죠. 공기오염으로 태아 DNA가 손상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게 2005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떴잖아요. 이게 확인됐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 몸의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꼭 이렇게 연구 발표가 나와야 하냐고요.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면 늘죠. 그리고 알러지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알러지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태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폐하고 장이라고 했잖아요. 알러지는 피부병인가요? 다들 아시잖아요. 알러지는 피부병이 아니에요. 폐대장이에요. 폐대장이 피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라고. 그러면 발현된 데다가 갖다가 그 스테로이드를 발라봐야 좋아지는 거냐고요. 겉에 증상만 좋아지고 다시 숨어버리고.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히스타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면 왜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안 되는지 금방 알아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12주 체지방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kg인 여성분을 케어하는 그 닥터가 200kg 이해가 돼요? 160인데 200kg. 살아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분이 이제 응급실에 실려와서 처치를 했는데도 안 되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이 기도가 확장이 안 돼서 기도가 폐쇄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관절염이 있었던 거예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동대문에 가면 뭐 좌판에서 파는 모신기를 먹었더니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먹은 거야. 괜찮아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데 이게 먹다가 보니까 딱 4년 만에 그렇게 돌았대요. 먹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12월 때는 항종지를 먹었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닥터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성분 조사를 스테로이드였던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매일 항종제기를 먹은 거야. 항종제기씩을. 그런 비만이 있죠. 제가 예전에 관리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온몸이 염증성 결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염증성 결절. 항우울제 때문에 그랬어요. 항우울제 때문에 염증 결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피부과 약을 쓰면서 온몸이 다 발진 나버리고 그리고 발진 나면서 비만이 와서 그분이 한 80몇 킬로 나갔거든요. 제가 그분들 6개월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울증까지 와 있는데 6개월 동안 진짜 생고생을 했거든요. 그러고서는 고쳐놨단 말이에요. 고쳐놓은 동안 제가 한 게 뭐 있을까요?
막 쏟아 부었을까요, 비타민은? 아니에요. 계속 습관 바꿔준 거예요. 계속 습관 바꿔준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찾는 240 어린이 중에 4명 중에 1명이 천식하자라고 하는데 요즘에 세대보고 이해되시죠? 엄마가 똑바로 안 먹고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도 계속 오염원이 있고 밀폐되는 계속 나쁜 공기 마시고 그리고 초년 때부터 그렇게 다이어트 하신다고 굶어대고 체지방을 빼야 되는데 체중만 그렇게 신경 써서 무슨 국가비비인 줄 알더라고요, 체중이. 진짜 아니거든. 근데 이게 천식 아저씨 아토피 가난할수록 발병률이 높대요. 가난할수록. 억울하지 않나요? 돈 없는 것도 서럽어 죽겠는데 가난할수록 천식 아토피 알러지까지 증가한대요. 억울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봐요. 가난해. 집에서 와이프랑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리면 애가 여기 있어. 좁죠? 좁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력 참 높아요. 교육력 높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책들을 이렇게 싸놓는다. 책을 왜 싸놔? 보지도 않으면서. 지혜만 보는데 애를 돌리는 거지. 근데 그 책들이요. 전부 다 뭐로 만들어졌죠? 종이에다가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그 냄새 다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좁은 환경에서 환기가 제대로 될까요? 또 그분들일수록 더 잘 어질러. 그러니까 좁은 데서 환기가 안 되죠. 그 와중에 냉난방에서 이게 요즘 지어진 집도 조금 덜하긴 해요. 근데 조금만 지나도요, 이게 우풍이라고 하죠. 이런 게 세다 보니까 이제 가열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외부 온도랑 차이 때문에 안에서 곰팡이가 있어요. 그 곰팡이가 나는데 그냥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호흡하기 전에 애들은요, 가만히 안 있어. 우리 아들도 아주 절 빼탈 먹거든요. 근데 저를 안 닮은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 4학년인데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럼 걔가 호흡하는 양이 저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어릴수록 더 많아요. 심장부터 빨라요. 많이 호흡을 한다고. 그럼 내가 호흡하기 전에 내 애가 먼저 호흡을 하는 거야. 그럼 내 폐가 건강하고 싶으면 애를 많이 낳으면 되겠죠. 걔들이 다 계속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가난하면 공기청정기 놓겠어요? 안 나요. 노라고 하면은요, 공기청정기 하여간 그거 할 말 많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하면 영하 사망률이 계속 올라가요. 미세먼지가 심하면은 영하 사망률이 올라가. 나쁘죠. 그리고 엄마가 마신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태반까지 간다. 요게 올해 2018년에 나왔던 뉴스예요. 태반까지 직방 들어가는 거죠. 태반 대식세포는 박테리아나 오염물질을 먹어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박테리아나 오염물질을 먹어가지고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대식세포라는 게 뭐죠? 면역세포예요. 그럼 얘가 면역을 하는 게 성장까지 관여하거든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애가 죽으면 안 되니까 뭐를 해요?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면 이 대식세포가 또 가서 거기서 식사하는 거에서 도성을 잡아요. 가가지고 평균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이 아파요. 똑같아요. 나쁜 걸 계속 먹으니까 아픈 거야. 아프니까 안 크는 거예요. 그리고 뇌까지 침투한다 이런 얘기는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못생겼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청명하진 않죠. 네, 이게 이제 황사는 아니죠. 제가 천안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천안 갈 때 시화를 통해서 가요. 송산 있는데 봄에 가잖아요. 분명히 잘 깨끗하게 닦았는데요. 그 습도가 높은 날 이렇게 밀리는 거 아시죠? 공기가 아니 습기가 이제 차에 맺히면 쭉 밀려나가잖아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 기분은. 근데 앞이 안 보여. 도착하잖아요. 분명히 닦았는데요. 줄이 쫙 해가 있어요. 그 먼지 줄이. 그거 내가 호흡하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는데 집안에서는 그런 오염물질이 없냐? 이게 집안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와. 어떻게 아까 얘기했어? 어떻게 막? 그러니까 근데 다보스가 되고 있어요. 이건 먼저요. 지금 저도 읽었잖아요. 하기 좋은 날 차 안에서 환기를 가장 빨리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차를 문을 열면 대각으로 여는 거예요. 대각으로 열면 가장 빨리 환기가 돼요.
근데 지금 다버스가 됐어. 그러면은 신발에 해도 머리가 날아가. 그래서 이쪽을 요 그리고 뒤로 요 그러고 들잖아요. 120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사람잖아요. 의자를 쳐요. 그리고 제 모습 쳐요. 그럼 좀 시끄러워. 그러면 아까 되게 이러고 이렇게. 그 먼지들을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애들 가만히 있지 않고 만약에 강아지를 키웠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픈 거예요. 강아지나 개는 가만히 있으면 아픈 거예요. 성인은 움직임 이상한 거지만 그렇죠? 움직임은 이게 꽂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픈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발생되는 먼지를요. 누가 먹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치들이 먹는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위험한 상태에다 목욕하게요? 언제부턴가 기상 예보를 보면 기온과 기압, 파도차 외에도 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예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봄이나 겨울에 종종 나타나는 뿌연 하늘과 광사고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이 미세먼지 중 제일 경계해야 할 대상은 죽음의 먼지로도 불리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측정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한 이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심각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초미세먼지 분석 결과 서울이 굉장히 높죠. 뉴욕보다. 우리는 교통지역, 그러면 전 세계에서 뉴욕하고 런던을 이야기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택시면 딱 힘든 나라가 런던이에요. 그 동네가. 합수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나라? 우리나라? 서울. 왜요? 우리나라 지형이 둥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람이 위에서 불고 아래서 불고 옆에서 분다고. 옆에서 불면은요, 동해안은요, 가려 산맥에. 가려가지고 깨끗해요. 그럼 동해안 이사가 오죠. 지금 추워요. 감안하셔야 돼요. 겨울 되면은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야, 공기가. 공기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있죠. 그 와중에요. 우리는 계속 차를 타고 계속 움직이고 또 다른 오염원들을 계속 발생시켜요. 가령 제가 또 시와 얘기해야 돼요. 시와나 가자도 지나가기 좋으세요? 차가 문 열어요. 그리고 외기모도 딱 닫아요. 그냥 외기음이 문 열어요. 냄새 나요. 냄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거기 어떻게 살죠? 사람들은 몰라요. 맨날 맡는 냄새라서 인이 배긴다고 표현하잖아요. 잘 모른다고요. 근데 이 폐를 공격하는 거 말고도요, 지방물질이 있어요. 우리 지문진들이 특이한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보면 펼치고 서는 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채취한 먼지에는 과연 어떤 물질들이 존재할지 한 연구소를 찾아갔는데요. 박대근 미감으로 먼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들이 전부 숨어있던 진먼지 진드기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가 60 내지 80개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약 3분의 1 정도 나온 것으로 봐서 위생관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래를 잘 안 한다든지 식물을 제때 말리지 않으면 진드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고에 충분한 수위가 필요로 합니다.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화면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진먼지 진드기 여러 가지 비산물들이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강으로 들어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는 다 이 구강에서 걸러져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어떤 그런 호흡성 입자들은 이 폐포까지 가게 됩니다. 이 폐포까지 도달하면 이 폐포에서 이제 혈관을 타고 여러 가지 전신으로 이제 이렇게 전신으로 그런 확대가 되는 것이죠. 과연 진먼지 진드기 관련해서 유쾌한 게 없네요. 생긴 건 첫 하나도 번째 없고. 진드기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뭐가 있죠? 첫 번째 환경, 습도예요. 네, 습한 환경. 빨래를 바짝 말리지 않아. 행주를 바짝 말리지 않아. 걸레를 축축하게 그냥 줘. 진먼지 온상을 만들죠. 곰팡이랑 진먼지. 무조건 말려야 돼요. 욕실이건 주방이건 무조건 말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놓잖아. 주부들 책임이에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있죠. 이불. 이불이 안 깨끗해요. 왜 안 빨지? 베개는 왜 안 빨아? 베개는 사실은 수건처럼 빨아야 돼요. 수건처럼 빨아야 되는데 그걸 안 빨면서 각질 나오잖아요, 사람은 각질이 안 나오면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각질이 나와. 그 각질들이 거기 베개, 이불에 계속 있거든요. 그 각질을 또 먹는 거야. 아주 축축하고 뜨뜻한 이불 속에서 각질을 먹어가면서 아싸아싸 그러고 살고 걔들이 이제 불어다니는 거야. 우리가 아티스트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산성 세안제를 안 쓰고 알칼리 세안제를 썼을 때 모공이 보호가 안 돼서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자다가 스물스물거리면 아 그게 모낭충이 도댕기는구나. 자다가 이불 속에서 뭐가 스물스물거리면은 뒷머리 뒷머리가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싹 털으셔야 돼요. 정말로 꺼내서 털 털어내고 좀 빠셔야 돼요. 빨아서 바짝바짝 말려야 되는데 왜 안 말리냐? 주방에 왜 핸드가 축축하게 있고 막 그러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집안은 건조해야 돼요. 건조하는데 내 폐로 보자고요. 내 폐는요 건조함도 안 된다. 폐가 건조하면은요 이 폐선막이 살아나지 않아서 걸러주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조하게 해야 되는 게 촉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빨래라든가 환경은 진짜 건조하게 탁 말려줘야 돼요. 하다못해 주방에 있는 그릇도 전부 다 물기를 제거시켜야 돼요. 그런데 습도는 유지시켜줘야 돼요. 습도랑 그 마르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폐암 부분에서 이 남자들의 담배만 폐암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매도된 거예요. 오도예요. 실제로 폐암 발생률이 높은 거는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망이라는 거 하죠. 주로 어르신들 사망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2시에서 4시 사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 왜 그 시간에 돌아가시는가요? 원래 동양의 장부학에서 폐가 회복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천식이 있거나 할 때 공기청정기 안 틀어놓고 자면 그 시간에 많이들 기침을 해요. 그때 폐가 힘든 거거든요. 그때 회복을 하는 시간이라고. 근데 그때 우리는 잘 때 어떻게 하죠? 입을 펄럭거리면서 공기 안 통하는 데에서 추우니까 문 닫고 주무신다고. 폐가 회복이 되겠냐고요. 근데 폐에서 정말 낙성으로 하는 건 선암이라고 한다고요. 선암은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많아. 그래서 선암의 원인이 담배가 아니래. 가스래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스를 덮었어요. 싸워가면서. 가스를 싹 덮어놓고요. 조건을 걸었죠. 일반 냄비를 다 버려라. 그랬더니 하나 더 걸더라고 저한테. 그럼 퀸 하나 더 사달라. 퀸이 2세트.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휴식거리고 있어요. 저기 앉아계세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퀸이 2세트가 부족하면 말이 돼요? 부족해요? 저랑 마찬가지예요. 자, 집안에 이런 오염물질들이 있어요. 브로말데히드라든가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먹는데 먹을 때 계속 실내 오염 때문에 많이 사망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내 오염의 원인이 있어요. 오염 원인. 발생 원인, 취사라든가 난방난. 요즘에 춥잖아요. 추워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그 미니화로 아세요? 미니화로? 네, 그 고체연료 쓰는 거. 캠핑용. 네, 미니화로 있어요. 그 화덕에다 올리는 거. 그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사난 난방할 때 가스가 덜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고체연료야 그냥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을 고체화시켜 놓은 거야. 그러면은 다른 유해물질은 덜 나오겠죠. 연탄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석탄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더 위험해요. 그리고 연소가스가 두통, 현기증, 두통, 시각장애까지 오고 기관지원 폐기능의 저하까지 와요. 연소가스를 많이 맡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의 도시 난방에서 그렇진 않아요. 시골 난방이라든가 캠핑을 할 때 그래서 캠핑을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담배 연기는 폐암이라든가 폐질이나 초조감, 불쾌감이 올 수도 있어요. 포르말데히드 단열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접착제 따갑잖아. 그래서 세게 들어가면 눈이 따갑잖아요. 지난 1일날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제 사촌 동생을 만나러 잠깐 갔거든요. 새 집에 들어가더라고 파주에. 들어갔는데 눈이 따끔거리니까 그래서 여기 못 살겠다. 그랬더니 공기청정기에서 시켰대. 호팡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암액 얼마니? 얼마 안 해? 150만 원, 159만 원. 그랬더니 30만 원 샀대요. 내가 일주만 빌려줄게. 다시 보자 그랬거든요.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성면. 요즘에 성면 안 쓴다고 하죠. 컵으로 막혀 있죠.
얘네 저런 거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라돈은 토양에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토양에서 계속 올라오고 건축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완벽한 발암 물질이에요. 이거 걸릴 수 있는 거 있죠? 없죠. 그 다음에 세균 곰팡이. 이 가습기라든가 냉장고도요. 이게요. 되게 웃기는 게 앞에는 시원하잖아요. 춥잖아요. 뒤는요. 따뜻해요. 바퀴벌레 온상이에요. 여기가. 바퀴벌레 거기다 살아요. 여기. 그리고 복사기 뭐 이런 거. 복사기에서 뭐 나오죠? 그 영수증에서 나오는 거? 영수증에서 뭐 나와요. 만지면 그런 것들. 우리 옛날 복사기 타입은 뭐죠? 다 그 분말 타입이에요. 다 훅 내려가는 거예요. 자, 실내 오염시키는 것들 종류 이런 게 있어요. 입자, 미생물, 기체, 유기화합물, 방사선 물질. 자, 입자는 뭔지 성면이라든가 먼지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개봉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많이 막혀 있어요. 하지만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는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만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이런 거는요. 내가 호흡을 안 하면 되죠. 힘들잖아. 그래서 환기를 필요로 하죠. 환기하려고 했더니 추워. 환기하려고 했더니 미세먼지가 많아. 그래서 쉽지가 않죠. 미세먼지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환경 차원의 말씀, 소화기 알레르기 호흡약에서 계속 이렇게 ADHD, 소화 천식, 아토피 비염이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아니 ADHD가 왜 발생하냐고. 뭔지 아시죠? 네. ADHD. 산만한 거. 왜 산만한 겨? 성격 조절서. 성격적으로. 왜 성격이 더러운 거예요? 뇌에서 신호를 똑바로 감지를 못하거나 똑바로 못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신호를 내보내는 건 뭐가 하죠? 영양소에서 마그네슘이에요. 사실은 칼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많이 간과하시죠? 마그네슘을 내보내요. 심장도 확장을 시키는 게 마그네슘이란 말이에요.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칼슘이에요. 그죠? 신호를 보내주고 내보내는 거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칼슘이 부족한 애들, 탄산음료 좋아하는 애들이 신경이 날카롭고 오락가락 한다고 애들이. 성인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소, 거기 그 칼슘과 마그네슘 뿐이 아니라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철분이 부족하면은요. 지각이 안 돼요.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왜 아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력이 안 돼서. 깨끗한 공기가 영양소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미세먼지들이 환경에서 계속 미세먼지 소멸당이 이런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미세먼지 아까 나왔었죠. 사이즈. 이 사이즈에 대해서 좀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답변입니다. 최근 여성 폐암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폐암은 대체로 남성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충한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좀 먹으려면은 사 먹으면은 거기에 오른쪽 폐에 응급만한 폐암이 생겨 수술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첨가물에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 폐암 진단을 돌렸습니다. 집밥 먹으면 살도 빠져요. 거제 진짜로. 착용 보는데요. 또 집밥 먹으려고 했는데 남편도 한 와이프 수명을 다 주십니까? 4년 전부터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이처럼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폐암 사망률 증가폭이 남성은 28%인데 비해 여성은 5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폐암 가운데 84%는 전이가 다르게 더 위험한 선암이 차지해 남성의 42%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른 시기에 뇌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데 원격 장기에 전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아 보여도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에게서 많은 선암은 흡연과는 무관하며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 등이 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폐암은 우리가 맨날 먹죠. 저녁에 삼겹살 구우면서 좀 저거예요. 삼겹살 구워 드시는 거 완벽한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우유처럼 발암물질이에요. 우유는 왜 발암물질인지 모르는 분위기인데 어쨌건 똑같아요. 태워진 단백질이에요. 태워진 기름이에요. 그러면 태워진 기름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집에서 기름 쓰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쓰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왜요? 아깝잖아. 산화돼. 살아있죠. 완벽한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사 먹지 우리
동네고? 맛있어요. 그쵸, 맛있어요. 기름 탄 거 맛있어요. 치킨 너무 맛있잖아. 그죠? 좋으시죠? 드시면 안 돼요. 자, 미생물성 물질, 곰팡이